1주택자 보유세를 동결하니까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의 제목이 해석한 게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매년 있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보유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건수도 같이 늘어나는데 유독 올해 2022년에 그 건수가 급감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거 1주택자 보유세 동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는데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1주택자 분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올해만 살 거예요? 올해만 보유세 낼 거예요? 내년도 내야 되는데 내년 더 올라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최근에 썼던 강의 자료 일부를 좀 보여드리면서 왜 1주택자 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지 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언론사는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 한은화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네요. 4월 28일자 올해 이의 신청 건수가 9,337건으로 지난해 49,601건에서 급감했다. 와 진짜 엄청 내려갔네요. 49,600이었는데 올해가 10,000건도 채 되지 않은 9,337건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표정, 댓글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는데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 2007년 22.7과 지난해 19.05에 비해서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이거는 그 해당 언론사의 뭐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있었던 뭐 정부 보도자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했겠죠. 야,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1주택자분들. 제가 제목에도 적었지만 이러다 큰일 나요. 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서 열람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29일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는 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는 4월 29일. 이날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증여를 하든지 뭐 보유세라든지 그런 모든 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이제 22년도 인상된 가격으로 되는 거고요. 그 인상된 게 작년 대비 무려 17.2% 평균.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17% 올린 거죠. 올해 접수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337건, 지난해 49,601건보다 무려 81.2%가 감소. 이 중에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비싸게 산정했으니까 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92.8,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그럴 리 없는데 669건. 와, 저도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더 올려달라는 요구 7.2%는 정말 애국자이신 건지, 아니면 뭔가 잘 모르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자기 게 아니라 옆에 동네인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의견 제출 건수가 작년 49,601건 푸른색에서 실제 이 이의 신청 중에서 반영된 게 5%, 작년 2,485건. 그래서 제가 2021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실제 이의 신청이 반영된 거는 10%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일일까요? 모수가 너무 작아서 그랬겠죠. 모수가 작아서. 9,337건 중에서 1,248건, 그러니까 절대수로 보면은 2,485건의 반토막이잖아. 반토막. 이의 신청 받아들이는 게. 근데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비율로만 보면은 13.4%.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통계의 그 장난이에요. 지금까지 작년에는 5%밖에 우리가 이의 신청 안 받아줬어. 근데 올해는 13.4%나 받아줬어. 그러면 되게 뭔가 정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뭔가 합리적으로 하려나 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절대수로 보세요. 절대수 2,485에서 1,248로 내려갔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9,337건 중에 됐다. 물론 또 나름 의미는 있어요. 두 자릿수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과 요 그냥 절대값 요 숫자 양쪽을 좀 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뭐 통계 전문가 그런 거 아니니까요. 정부가 이의 신청을 검토한 뒤 공시가격을 조정한 비율은 13.4%였는데 작년 5%보다 높다. 이번 조정에 따라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열람안, 가안이었던 17.22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아이고, 많이도 하락했다, 진짜. 좋겠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인천이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광주도 은근히 오르고 있고요. 광주 그 주택시장 보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대전 16%, 경기 23.17%. 여전히 서울은 14%로 두 자릿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최종 이제 확정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입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 신청이 급감했다. 왜 그럴까?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2019년, 20년, 21년, 22년 쭉 했는데 그 4개 년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는 거죠.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뒤부터 이의신청 접수권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참고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저 로드맵은 2020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죠. 그런 게 있냐고요? 제가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왔어요. 이렇게 캡처해봤어요. 연도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 변동 전망.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 예상 추이를 보면은 25년까지 고가주택,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90%, 27년 90%, 중간 9억에서 15억, 9억 미만도 30년 되면 90%.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비싼 녀석부터 먼저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나는 15억 이상 넘는 고가주택도 아니야. 우리 집은 별로 안 올라. 근데 쟤들만 많이 오르니까 배 아프 죽겠어. 근데 정부에서 세금 많이 때리는데 아유 잘됐다 꽃이다 올려라.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계속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2019년 28,735, 2020년 37,400, 그리고 작년이 49,600, 이제 역대 엄청 가장 많은 참여정보 시설인 2007년 이후 56,350호건 이후 최대치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2019년부터 아까 그 데이터가 쭉 같이 보이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의견 제출 건수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방향에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방안 영향, 이건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 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국토부가 말한 거는 여기 따옴표 여기까지예요. 뭐라고 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방안 영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빠뜨렸잖아요. 1주택자에 한해서. 그런데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아니다.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 후까지 반영되면 1주택자의 보유세도 많이 늘어날 정도이다.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셀렉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발 1주택자분들 좀 속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 다시 다들 파실 거예요, 지금? 그 집을? 이게 이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이걸 보면은 작년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죠. 인천. 그리고 이제 인천을 왜 저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봤을 때 찾는 방법을 제가 올해 12월인가 1월달에 멤버십 특강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멤버십 특강 보시면 될 겁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자,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시가격 현실화 노점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상태인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현실화 목표치와 도달 시점 등을 올해 안에 수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이제 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큰 틀에서 변할까요? 바꾸려면 확 바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90%가 아니고요. 뭐 대략 한 2035년까지 뭐 좀 늘리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겠죠. 왜? 뭐 어차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회사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장 내일 뭐 임원 보고 해야 되면 다들 난리잖아요. 그 밑에 본부장님, 뭐 팀장님 다들 비상사태잖아요. 근데 일단 어떻게 돼요? 그 보고서를 만들 때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영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100년, 200년을 생각하고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내일만 좀 피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 하는 거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좀 나쁘게 말했나요? 부동산 세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자, 여기 설명하기 앞서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 들어보죠. 이 기사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안이기 때문에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그럼 내년에는 보유세도 많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거 때문에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최근에 만든 강의 자료인데, 이 강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만든 거예요. 2016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5.97, 2017년에 4.44, 2018년에 5.02, 2019년에 5.23, 2020년에 5.98이에요. 자, 그런데 2021년에 19.05로 갑자기 확 뛰죠. 2022년에 17.22였는데, 아까 이제 최종 확정된 거는 17.02인가? 어쨌든 조금 내려갔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17.02나 17.2나 뭐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4%, 5% 하더니 갑자기 얘가 19% 올라갔을까?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근데 서울 집값이 언제부터 올랐어요? 좀 일찍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고, 저도 그때 투자를 시작했었고, 2014, 15년 그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건 2018년, 2019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2020년부터 좀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오른 거는 이제 2021년이란 말이지.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있었겠죠. 이게 뭐예요? 요게 2020년 11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아까 보여드린 이거예요. 2020년 11월 요거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요 표대로 짜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토부에서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안 내놔요. 근거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1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이게 구하는 공식인데, 요 공시 가격을 2022년 올라간 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 올라가기 전 데이터 요걸 가지고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시 가격이 2021년 공시 가격 적용을 하니까, 이걸 적용 안 하면 내가 426만 원 정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무려 100만 원이나 적은 325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괜찮구나 라고 넘어간다는 건데, 23년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23년 되면 나 모르겠다는 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이거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선생님 21년도 기준으로 22년도 냈으니까 23년에도 21년도 해주시는 거죠? 택도 없죠. 그럼 가봐야죠. 그러면은 23년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올라간 거 받고 거기서 다시 또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충격이 클 수 있어요. 이해되죠? 기준시가 11억을 가정하면 21년도 325만 원을 냈고 22년도에 426만 원을 내야 되는데, 426만 원 내는 대신에 11년도 거 21년도 적용해서 325만 원 내고 426만 원을 잠깐 꼼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23년도 되면은 요 426만 원을 또 얹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은 그 10% 오른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갑자기 500만 원 내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훨씬 더 체감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 왜 22년도에는 깎아주고 23년은 그런 게 없냐? 그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1주택자인 분들이, 이게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이 근본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 좀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이의 신청이 급감을 했대요, 급감을. 언론사에서는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하니까 뭐 괜찮게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좀 틀리기를 바란다고 했죠. 여러분들 다들 제가 말씀드린 거 알지만,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지금 힘을 비축하고 계시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지금 이의 신청해봤자 잘 받아들여지도 않으니까 좀 힘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저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보죠.
자, 부동산 세제 개편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여기 내용에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뭐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이때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에서 1주택 가시려는 분을 당연하고 한 거고 1주택자에서 또 다른 주택으로 실제 갈아타려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분들도 포함되고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좀 뭔가 세금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좀 심플하면 좋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발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퀘스천인 게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보유세를 과연 부과하는 그 근거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거는 첫 번째, 담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 두 번째, 그래도 그 보유세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인프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라는 게 개인이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긍이 됐지만, 계속해서 내가 팔지도 않는 집값, 즉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90% 일괄적으로 때려버렸잖아요. 그 약간 좀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매긴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집값이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뭐 90%로 이렇게 맞춘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90%가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90%로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요 이제 시세 요 시가 요게 아니라 지금 요걸로 하는 거잖아요. 공시가격으로 이걸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실거주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값이 이거든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갈아타는 사람도 있지만 안 팔잖아요. 대부분 그냥 나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오르니까 얘도 올라. 그래서 올라간 가격으로 이때 세금 냈다가 이때 또 냈다가 이때 또 냈다가 이때 또 냈다가 짜증나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했을 때는 담세력 측면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서는 요걸로 내가 했을 때 보고 산 거니까. 그럼 네가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으니까 산 거 아니야? 그럼 이 가격에서 보유세 내 이런 게 되는 거죠. 대신에 보유세 세율이 높아요. 우리보다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집값에 그거를 세금을 다 내는 거죠. 우리보다 보유세 세율이 더 높아요. 훨씬 더. 그건 그 나름 합리적으로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더 좋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사면 2월 시켜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긴 한데 내린 것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이걸 계속해서 집값 보유세를 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뭔가 기분은 좋은데 살짝 약간 뭔가 뜯기는 느낌?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어요. 지금 요즘에 좀 주가가 안 좋죠. 근데 얘가 6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8만 원 되고 10만 원 돼. 드디어 내가 산 가격에서 더블이 된 거야. 더블이. 근데 아직 나는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만요. 뭐 주식이 부동산보다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자금 흐름에 하니까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너 5만 원 사는데 8만 원 됐더라? 8만 원 기준으로 보유세 좀 내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아직 안 팔았는데. 그럼 나중에 그게 떨어지면 7만 원, 6만 원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내는 건가, 내가? 다시 돌려줄 건가, 나한테? 아니, 그렇잖아요. 아, 나는 지금 이 가격으로 지금 냈잖아요, 보유세를. 근데 나중에 얘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얘도 뭐 돌려줄 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에는 저의 좀 개인적인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약간 흥분했어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이버에 보면 기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 우측 하단을 보면 함께 볼만한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유료 컨텐츠인데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 박에 부동산 절세 노트라고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제가 최근에 올린 건데 2년 거주해서 비과세는 되는데 장특공 80%는 왜 안 됩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주요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댓글이 좀 많이 달렸네요. 내가 하여튼 눌려야지. 아니구나.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로도 이렇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한 달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첫 달 무료로 하는 쿠폰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이렇게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보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짧게 홍보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1주택자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막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여러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자산관리, 투자 계획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가시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뭐 취득세도 12%고 양도세 중과하면 75%고 보유세도 엄청 많고, 그냥 그거 다 감안하시고 그냥 계획을 세우고 가세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많은 폭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면 그냥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원래 내가 기대도 않았던 금액인데 좀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이거 기다리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비록 저도 세부담이 많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한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 공시가격 여전히 17%로 오래 오른 거 보고요. 특히 다주택자 분들은 더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올해 내일 보유세가 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실이 그냥 이러하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뒤에 사족을 좀 많이 붙였네요. 그래도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좋으실 거고, 계속해서 저는 잘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바이.